네, 안녕하세요. 이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에너지 전환 정책 연구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울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눌 주제는 수소경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19년도 1월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 내용을 최근의 상황까지 좀 살펴보고, 수소경제의 핵심이 수소하고 연료전지인데, 그 수소 연료전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이 생산, 저장, 운반, 이용 이렇게 밸류체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의견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1월에 울산에서 대통령께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 같으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 우주에서 수소가 75%를 차지한다. 이 수소는 지역적 편중이 없지만 보편적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장기간 대용량 저장이 가능해서 그리고 물 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 경제, 사회 전반, 국민 생활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 원천이 되는 경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래 경제의 핵심,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수송 분야에, 그리고 열전기들 생산하는 연료전지 분야로 두 가지의 사업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경제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 그리고 또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감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는 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목표하고 그 개념도인데요. 18년도에 그 수소차의 보급 목표, 그 다음에 연료전지의 보급량, 22년도, 40년도까지 이렇게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생산, 운송, 저장, 활용에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좀 더 세부적인 설명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수소차하고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육성하겠다, 수소경제 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겠습니다. 올해의 그 정부 예산이 8,244억 원입니다. 산업부가 2,574억 원, 환경부가 4,415억 원, 국토부, 그 다음에 과기부 포함하면 8,244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 수소 경제를 밑받침해 줄 수 있는 전담기관 3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산업진흥을 책임지는 전담기관으로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 그리고 그 수소 유통을 책임지는 곳으로 가스공사, 그리고 안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전을 책임지는 가스안전공사를 전담기관에 지정하고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데 국가 예산이 각각 32억, 54억, 158억씩이 지원됩니다. 올해 3월에 총리 주관한 수소경제위원회가 있었고, 거기 나온 보도 자료입니다. 사실은 그 수소경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많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레이 수소,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많고,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수소경제위원회의 회의를 하면서 여기서 청정수소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 계획에 그동안에는 이제 이 그린 수소, 그레이 수소 구분 없이 수소 경제로 다 지원했던 그 기존의 방식에서 청정수소를 지원하고
또 육성해야 된다 하는 개념이 정부 측에서도 수용을 한 셈이죠. 그래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하고 그다음에 수소법을 개정해서 청정수소 의무화제도를 만들겠다는 걸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뭐 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를 바로 도입하려고 했다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로 바뀌고 그를 위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뭐 이렇게 좀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그 전에는 이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정부 계획이 어떤 건지 살펴봤습니다. 수소는 지구에서는 자연 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석연료에서 만들거나 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수소를 생산하려면 수소가 가진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수소가 생산되는, 그래서 인풋이 아웃풋보다 많아서 수소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많이 사용할수록 그 사회는 에너지 다소비 사회가 되는 이런 모순이 존재하죠. 그리고 IEA에서는 수소를 하나의 에너지 원, 소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1차 에너지이죠. 그 1차 에너지를 변환해서 전기나 열을 얻는 거잖아요.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도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활용해서 인간의 기술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에너지 자체가 전기나 열인데 그거는 다른 변환 장치가 없어서 이 1차 에너지로 정의가 됩니다. 하지만 수소는 전기나 열과 마찬가지로 2차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 자립이라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그 수소를 화석연료로 만들거나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서 수소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2차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는 순수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20% 정도 있는데 21% 정도 있는데 공기 중에 산소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물, 수증기를 집어넣어서 열과 전기 그리고 수증기를 생산하는 기계입니다. 연료전지 자체가 에너지가 아닌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법에서는 연료전지도 에너지로 정의를 하고 있죠. 신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죠. 사실은 엔진과 마찬가지의 에너지 사용 기기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아직도 신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는 잘못이 있죠. 수소는 가연성 물질이고 물에 녹으면 약 산성을 띠고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색무취하고 공기 중에 4에서 75%가 되면 자연 발화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이유고요. 화염은 눈에 안 보입니다. 뭐 TV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가제를 통해서 색을 내는 거고요. 수 자체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요. 수소의 액화 온도가 마이너스 253도입니다. 물의 액화 온도는 100도죠, 섭씨. 근데 마이너스 253도면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정도라서 마이너스 253도까지 도달하고 그 이후에 액화를 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액화하는데 이 액화를 하게 되면 부피가 작아지고 또 이동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 온도까지 내리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또 액화하는 과정 자체에 많은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수소를 액화해서 저장하거나 운반하는데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거나 메탄 등을 만들어서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메탄으로의 전화, 암모니아로의 전화, 그리고 그를 사용하는 것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여기 자료에 보면 기화열이 904줄인데요. 그러니까 물 1g을 1도씨 올리는 게 1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0도에서 100도까지 올릴 때 필요한 에너지가 100칼로리겠죠. 근데
같은 액체 100도를 기체 100도로 만들려고 하면 에너지가 530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 0도에서 100도까지 올리는 에너지의 5배가 액체 물을 기체 물로 변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예요.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기체 수소를 액체 수소로 만들려고 하면 그 기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엄청난 양을 버려야 액체 수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액체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 운반하는 것에 그 에너지의 그 비효율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수소의 그 1몰당 에너지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휘발유, 뭐 경유, 뭐 LNG, 뭐 LPG 다 1몰당 에너지 함량이 있죠. 그러니까 산소하고 결합돼서 연소되면 그 내놓는 에너지 양이 있는 겁니다. 그게 수소가 1kg이 연소될 때 얼마나 에너지를 가지느냐, 이걸 1kg 가지고 수소차가 얼마나 달리느냐 할 때 그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입니다. 이건데 수소 1kg 에너지 함량은 대략 전기 용량으로 합치면 한 40kWh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거다. 그래서 수소 1kg 가지고 수소차는 한 100km를 주행하는데, 그럴 경우에 수소 1kg은 40kWh의 전기 양이기 때문에 100kg를 40으로 나누면 1kWh의 에너지로 수소차는 2.5km를 주행하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항상 에너지는 다른 거로 환산해서 서로 비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수소는 이제 생산하는 거, 저장 운반하는 것, 이용하는 것에 각각의 밸류체인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제가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연료전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수소하고 공기 중에 산소 그리고 수증기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전기, 열, 수증기를 배출하는 거죠. 그리고 연료전지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 이 멤브레인에 있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일어나는 그 막이 뭘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구분되는데요. 알칼리, 인산, 용융탄산염, 고분자 전해질, 고체 산화물 여기까지 각가지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그 반응하는 온도, 시간 온도도 다르고 또 효율도 다릅니다. 자료에 나온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생산은 어디서 하느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화석연료에서 생산하는 거죠. 화석연료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입니다. 탄화수소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그 탄소하고 수소를 분리하면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은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이죠. H2O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수소를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유기물이라고 하는 거, 동식물에 다 수소, 산소,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바이오 식물 동물들인데요. 여기서로부터 수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뭐 유기 화합물 말고 광합성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 또는 미생물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수소 생산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화석연료에서 생산하는 법,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생산하는 두 가지 법이 활용되고 있고, 가성소다 생산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정도가 세계 수소 생산 한 1%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에너지 효율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실제로 잘 쓰여지는 곳, 쓰여지는 양이 얼마이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총량 대비 사용 가능한 에너지, 이게 에너지 효율인 건데요.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쓸 때 에너지 함량 얘기할 때
에너지 총량에게는 그 총 발열량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로 쓸 수 있는 것만 빠질 때 순발열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하고 수소가 결합돼서 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수증기가 가지고 빼가는 에너지를 뺀 나머지가 순발열량이고,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양까지 합치는 것을 총발열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발열량과 순발열량의 차이는 연료가 연소되면서 물로 기화돼서 바깥으로 버려지는 것을 뺀 그걸 순발열량, 그 합친 것을 총발열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표는 수소, 메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에너지 함량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양에 대해서도 기관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 방법론에 따라 가지고 발생하는 건데, 어떻든 그래서 수소, 메탄의 각각의 발열량이 68.7, 213.6 이게 있습니다. 이건 다음 계산을 위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LNG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반응을 수증기 메탄 개질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응식은 그 메탄 하나에 물 분자 둘,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가 추가되면 이산화탄소 하나하고 수소 분자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반응 결과 만들어진 수소 분자 4개의 에너지 함량이 그 메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함량의 1.29배, 약 1.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흡열 반응인 거고, 수증기를 통해서 그 에너지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결국은 그 LNG를 가지고 수소를 제조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30% 이상의 에너지 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기술 발전으로 가능한 줄일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메탄, LNG가 주성분인 LNG죠. LNG 가지고 수소를 만들 경우에는 자체 메탄이 소비돼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전기로 바깥에서 그만큼을 받지 않고서는 이만큼의 그 메탄이 수증기와 함께 결합해서 수소를 4개를 만들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이건 기술 발전을 해결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게 될 텐데, 그 전기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들 거고, 그 태양광, 풍력, 전기를 통해서 물을 분해하고, 또 그걸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 경우에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전기 분해하는 에너지 효율이 현재는 55에서 58%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70%까지 발전한다고 보면 0.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는 발생할 때 이걸 압축 저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에너지 소비가 발생하는데 그 소비 효율을 0.89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전지가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 때 소비 효율을 0.47로 계산을 할 경우에 결국 처음 가진 그 풍력전기든 뭐 태양광전기든 이 가진 에너지의 30% 정도만 전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전기든 풍력전기든 그거를 수소로 만들었다가 다시 그걸 전기로 만들면 30% 이하의 전기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배터리 저장하는 게 낫다라는 게 요 논문의 주장인데, 어떻든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었다가 다시 전기를 만드는 것이 이런 비효율을 낳는다. 여기에서는 저장이나 운반 이런 것은 감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2015년에 나온 세계 에너지 기구의 보고서를 발췌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풍력전기 100이 들어갈 경우에 전기 분해하는 효율을 여기는 좋게 더 봤어요. 73%로. 그리고 이걸 압축하는데 압축 효율은 아까는 89% 봤는데 91.7%로 봤죠. 그리고 연료전지 효율은 아까는 뭐 48% 봤는데 43% 봤네요. 이럴 경우에 전기가 나오는 게 29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전기든 풍력 전기든 그걸 전기 분해하고
그래서 수소 생산해가지고 수소로 전기를 만들면 29밖에 안 된다, 129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걸 이제 송전할 경우에는 송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26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가스로 만들면 그만큼 더 효율이 나빠지는 거고, 그래서 전력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연료전지 쓰거나 또는 뭐 운반해서 가스 터빈을 쓰거나 또는 연료전지 쓰거나 또는 그 암모니아나 메탄으로 가지고 뭘 하거나 해도 그만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수소를 쓰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권장할 일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이 IEA 보고서의 주 논지였습니다. 이건 18년에 이제 지멘스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어떻든 전기는 유선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가장 에너지 효과적이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고, 배터리로 저장했다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소비 효율이 나빠져서 62%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를 하게 되면 이건 더 많은 효율이 돼서 29%가 된다는 거, 그리고 수소를 만들었다가 메탄이나 암모니아나 다른 가스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20%가 더 효율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굳이 설명했던 거는 이런 변환 효율이라는 것이 에너지 손실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무리 넘쳐나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수소를 만들어서 쓰는 거는 그만한 에너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만들어서 현장에서 그대로 쓰고 또 유선으로 하는 것이 저장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를 이 지멘스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수소의 저장과 운반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표에 보면 그 수소는 그 지구상의 가장 가벼운 원소입니다. 그래서 또 부피로 보면 또 가장 크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량일 경우에 LNG 주성분인 메탄과 비교해 보면 같은 질량일 경우에 에너지 함량이 2.4배입니다. 근데 같은 부피일 때는 에너지 함량이 3.3분의 1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소가 같은 질량일 경우에 에너지 함량이 많아서 장거리 이동할 때 뭐 도움이 되지만 또 이걸 같은 부피일 경우에는 그 에너지 함량이 적기 때문에 아주 높은 압력으로 압축을 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이 핸디캡입니다.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피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이걸 그 고압으로 압축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고압으로 압축하게 되면 압축해서 어떤 용기에다 저장해야 되는데 저장 기간이 좀 길어지면 수소는 그 저장 용기하고 화학 반응을 합니다. 이걸 보고 수소 치성이라고 하고,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 저장 용기가 물러져서 연성화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깨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소는 장기 고압으로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30억을 들여서 수충전소를 만들고 있지만 이 수충전소 10년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미 일본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DO에서 해마다 이 수소 연료전지 관련한 수소차도 포함해서 보고서가 나옵니다만 거기에 수소 충전소 새로 만든 곳의 개수, 수소 충전소 폐쇄한 곳의 개수가 같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거는 오래 사용하기 어렵죠. 거기 이제 수소의 고유 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속하고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세라믹하고도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수소를 다루고 이걸 일상으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고압으로 하기도 어렵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액화해서 하게 되면 많은 에너지 손실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메탄으로의 전화 그리고 암모니아를 저장해서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봐야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소가 저장 손실도 감안 안 하고 또 운반 손실도 감안 안 하고 이게 단기적인 저장
또는 아주 장기적인 저장까지 뭐 여름에 태양광을 겨울에 쓸 수 있도록 장기 수소 저장해서 쓴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기술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아서 메탄 저장이나 암모니아 저장을 얘기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또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열이나 전기로 전환하기도 어려우니 그래서 암모니아 엔진을 얘기하는 거다. 이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기화 손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걸 기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소를 액화해서 마이너스 253도의 그 극저온 상태로 유지하려면 거의 진공 용기에다 저장하는데 진공 용기에다 저장하더라도 용기의 열의 전도도를 통해서 열이 전달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액체 상태의 액체 상태의 수소가 기화가 되는 거고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다시 새도록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화 손실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 사라지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액화를 해서 뭐 호주에서 가져오거나 또는 저기 중동에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2주씩 걸린다 그러면 하루에 1% 손실되면 14일이 걸리면 14%가 사라지는 겁니다. 액화에서 오더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소 수입을 많이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액화에서 가져오더라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소 수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무슨 석탄 수입하듯 그다음에 그 석유 수입하듯 간단한 문제 아니고요. 지금도 사실은 LNG 액화에 수입하지만 거기도 기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LNG, 이 가스도 전 생애 주기를 보면 자기가 가진 에너지의 4분의 1을 다 버려요. 그 메탄은 그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25배 더 셉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석탄 퇴출뿐만 아니라 가스 퇴출까지 같이 가야 된다. 2050년도까지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전 세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LNG도 그 운반하고 또 저장하고 할 때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데 수소는 LNG가 그 액화하는데 온도는 163도인데 수소는 마이너스 253도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만큼 더 손실이 큰 거죠. 그래서 기화 손실도 크고 저장 손실, 운반시 다 커서 수소를 우리 에너지 사용의 그 범용으로 쓰려는 발상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그걸 저는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DOE 2017년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쓸 때 이런 그 충전소 저장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걸 탱크로리로 운반할 때 그리고 수충전소에 와서 수소 그 저장소에 충전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자동차에 주입할 때 각각의 단계에서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수소의 손실이. 그리고 계산해 보면 각 과정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이것도 0.97% 정도가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 우리나라의 수충전소도 수소를 만들어서 충전소에다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주입해 줍니다. 근데 받은 충전소가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수소차 충전을 위해서 받지를 못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수소 충전소에서 LNG를 직접 개질해서 하도록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위험을 수반해서 차마 그렇게는 아직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태양에너지나 태양광이나 풍력 전기가 많을 때 그럼 배터리 저장을 하면 괜찮은가? 그래서 배터리도 그 저장을 하게 되면 쓰지 않더라도 자가 방전이 돼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종류별로 각각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수소의 그 액화 상태든 기체 상태든 고압으로 저장했을 때의 수소의 손실보다는 이 배터리 각 종류가 있지만 이 손실이 훨씬 적죠. 그래서 사실은 배터리로 저장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고 최근에 자동차
수요가 배터리가 급속히 늘면서 이제는 전기 저장하는데도 배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에 있어서 뭐 수소를 가지고 그 물성이 있는 건데 무리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배터리로 간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거는 그 미리와트 아워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미리와트 아워는 와트 아워의 1000분의 1이죠. 미리라는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몇천 미리와트 아워라서 사실은 와트 아워의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 것은. 자동차로 가게 되면 이제 킬로와트 아워입니다. 와트 아워의 1000배 정도는 킬로와트 아워죠. 이게 자동차 용도에 쓰는 용도예요. 사이즈가. 근데 전력 가게 되면 이제 메가와트 정도에 되는 거죠. 킬로와트의 1000배 되는 거. 이런 사이즈로 가는 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배터리가 휴대용부터 시작해서 수송용, 그 다음에 전력 저장용으로 발전이 갈 거다. 그래서 뭐 수소의 물성을 우리가 인류가 기술 발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또 그 많은 비용을 수반해 가면서 어렵게 노력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제주도에서 그 풍력을 전기가 남아돌 때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해서 문제가 돼서 야 그러면 거기다 수소를 설치하면 되겠다 해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웃기는 것이 그 전기 분해하는 것은요 일정한 전류와 전압을 흘려줘야 이게 작동을 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터져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전기를 배터리로 저장을 하고 그 배터리를 통해서 일정하게 전류와 전압을 넣어주고 있어요. 아니 배터리 저장할 거면 굳이 수소 만들지 말고 필요할 때 그 배터리 있는 거를 그냥 개통에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태양광과 풍력이 남을 때 그거를 수용하려고 하면 수준의 기기가 그 전기가 이 공급이 들쭉날쭉 할 때도 작동하는 기기일 때는 그게 대책이 되는 건데 이런 경직성 기기인 경우는 그 이걸 맞춰줄 수가 없어요. 태양광 풍력의 그 공급의 이 간헐성을 메꿀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사실 대책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전지가 가동하는데도 그 발전용 연료전지는 몇 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그 가동하는데도 어렵지만 또 일정한 출력을 해줘야 수명이 그 자기 수명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연료전지 발전 같은 경우에 아까 수소를 쓰다 보니까 5에서 7년 되면 그 수소를 쓰는 스택을 다 갈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출력 조절을 하게 되면 수명이 확 줄어들죠. 그래서 경직성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도 원전과 마찬가지로 경직성 전원이라서 태양광 풍력하고 공합이 안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최근에는 이제 수준의 기기를 개발하더라도 태양광 풍력하고 공합이 맞는 출력 입력값이 다르더라도 제대로 작동하는 뭐 PEM 방식이라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그 수준의 기기를 개발하고는 있죠.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몰라도 덮어놓고 연료전지 들어가면 되고 덮어놓고 수준에 들어가면 된다. 이게 아닌 거죠. 항상 디테일에 악마가 있듯이 디테일이 다 맞춰져야 이게 작동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밤과 낮의 전력의 생산의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또는 뭐 여름과 겨울에 또는 겨울과 여름에 그 시즌을 이렇게 하겠는데 계절 간의 수요 공급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그거 수소로 한다.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열이 많다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제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소차가 메인이고 발전용이 두 가지가 메인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얘기인 건데요. 수자동차 내연기관차보다 복잡합니다. 지금 RV로 처음 만든 이유가 이렇게 많은 복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4기통이면 4개 엔진 쓰면 되지만 스택의 엔진과 마찬가지인데 그 스택이 한 400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일반 내연기관은 연료하고 공기만 주입해 주면 되지만 이 스택에서는
수소, 산소, 수증기 이 세 가지를 주입해 줘야 되고, 그리고 발생하는 전기, 열, 수증기를 각기 빼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뭐 내연기관차는 12V의 배터리 하나면 되지만 수소차는 12V의 배터리 플러스 400V의 별도의 그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공조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복잡해서 싸게 만들기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실은 수소차가 배터리 차보다 무게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고요. 부품 구성도 이렇게 복잡한 거죠.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대체해야 되겠고요. 개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료전지의 출력만 가지고 그 가속할 때 출력을 다 충당을 못해서 별도의 배터리 저장했다가 그 배터리 에너지 쓰는 거고, 또 플라일이라고 하는 캐패시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걸 활용해서 이 출력을 맞춰주겠습니다. 세 가지의 동력의 조합으로 출력을 맞춰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복잡하죠. 이걸 가지고 또 그만큼 고난도의 기술이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하긴 합니다만 그런 거고요. 이게 가속할 때의 이 세 가지의 조합으로 어떻게 출력을 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 수소차는 수소차와 경쟁하는 게 아니고 전기차와 경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죠. 자동차만 설명하는 건데 이미 1000만 대가 넘었는데 수소차는 전 세계 3만 5천 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기 트럭, 전기 버스 합치면 한 100만 대 가까이 됩니다. 이미 수소 트럭 현대차에서 지난해 16대인가 스위스에 수출했던 것 같아요. 이미 전 세계 시장은 전기로 다 가고 있죠, 수송용은. 이 그림 보여주는 거고요. 뭐 여기는 연료전지 쪽에서 만든 자료인데 50년 되면 수소차가 배터리차보다 싸진다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건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난 2주 전에 BYD가 65달러 per 킬로와트아워에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이미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테슬라에서 배터리 데이 때 4680이라는 새로운 그 모델을 통해서 가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미 9개월 만에 BYD가 그 가격에 맞춘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이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제가 비교한 겁니다. 여기 에너지 쓰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수소차 탱크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얼마 주행하는지, 전기차에 충전되어 있는 배터리 가지고 얼마나 주행하는지 가지고 비교해 보면, 탱크 투 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비교해 보면 수소차가 전기차 에너지 소비 효율이 2배 이상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휘발유차도 하이브리드로 나오니까 연비가 리터당 25km 달리는 것에 비하면 수소차는 그것보다도 효율 나쁘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발전용 연료전지 구성도 이것도 복잡한데요. 연료전지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에 쓰는 거는 바로바로 가동이 되죠. 근데 발전용으로 쓰는 거는 이제 PAFC 인산염 연료전지 또는 SOFC 고분자 연료전지 이런 것처럼 이 각각의 것들은 가동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느냐 또 서너 시간 걸리냐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근데 LNG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발전 효율이 가스 복합 발전보다 효율이 나빠서 우리나라에 연료전지를 보급하면 보급할수록 LNG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가스 복합 발전을 보급하는 것이 낫고 연료전지를 보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연료전지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측은 연료전지를 수입 판매하는 기업들, 그리고 가스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이익에 맞춰준 거죠. 우리 국민들은 온실가스는 늘어나고 LNG 소비 많이 늘어나게 되면 부담만 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나중에 그린 수소가 만들어지면 그때 쓰기 위해서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가 보급하고 있는 그 연료전지도 미국에서 거의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는 것이라서 그 말도 성립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발전 연료전지도 사실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도 우리가 그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급해도 가스 가격이 전기 절약하는 것보다 더 비싸서 쓸수록 손해거든요. 그래서 쓰는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당 뭐 1,500만 원 이상씩 줘가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스톱할 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태양광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 전체 소비량을 줄이도록 설계 기준을 강화해서 건축비가 더 들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쉽게 그냥 연료전지를 넣어서 건축비 추가되는 거를 세이브하고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공공기관에서 들어가 있는 그 공공의무화 때문에 들어가 있는 연료전지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도 사실은 손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연료전지 일본은 아예 이제 보조금도 없는 상태인데 사실은 거의 수입해가지고 이거 레테로 바꿔서 공급하는 실적인데 1,557만 원 보고하는 것도 그 보조금 주는 것도 정말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필요한 건 산업에서의 수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에서 전기로 대체가 불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철소, 여기는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철광석을 녹이려고 하면 철광석에 들어가 있는 산소를 환원시켜야 되거든요. 환원제로 카본, 탄소가 쓰여지고 있는데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 카본이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거고 수소가 들어가면 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원료로 수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수소하는 제철 공정에 꼭 수소가 필요하죠. 전기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석유화학, 우리가 플라스틱이든 뭐 옷이든 또는 제약이든 이런 거 석유화학에서 나온 제품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거 다 이제 동식물을 활용한 바이오화학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이오화학을 하더라도 수소가 필요해요. 석유화학에서 수소가 필요해서 인위적 수소를 만들어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바이오화학으로 바꿔도 그 수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소를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온실가스 발생하니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분을 해서 수소를 생산 공급해야 된다. 이게 화학에서 필요한 거고 시멘트 하려고 그러면 1,500도 이상이 필요해요. 고온이. 전기로만 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데는 수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항공, 해운, 중간 충전 어렵잖아요. 이런 데 필요해요. 그래서 전기로 대체 불가한 곳에 또는 전기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교위가 있는 뭐 탱크를 운전한다든가 아주 멀리 간다든가 오랫동안 써야 된다든가 이런 특수한 용도의 교통용, 수송용 기기는 당연히 수소를 써야 되겠죠. 근데 나머지 일반적인 승용차는 그 인프라 투자할 일도 없고 수소 쓰게 되면 비효율이고 그래서 진짜 산업에서 필요한 거다. 제철, 시멘트, 화학, 중화학공업, 항공산업 등에서 진짜 수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고용인데 세계 수소 소비 현황입니다. 여기 자료 보면 IEA 자료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7,400만 톤 정도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3,800만 톤이 석유 정제하는 데 써요. 석유 정제하고 석유 화학 산업에 쓰는 거죠. 그리고 암모니아가 3,100만 톤 정도 써요. 여기가 거의 다예요. 암모니아는 비료 만드는 일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 자체도 석유 정제가 사라지게 되면 줄여야 되는 거고요. 대신 추가로 생산되는 게 제철이나 중공업이나 항공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이제 그만큼 수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7,4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얼마나 발생하느냐? 여기 나온 대로 8억 3천만 톤 생산해요. 그러니까 수소 1톤 만드는데 화석연료로 만들면 이산화탄소는 11톤이 만들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재생에너지 수소로 바꿔 나가는 것이 그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유력한 수단이죠. 8억 3천만 톤이면 거의 독일이 배출하는 양이죠. 우리가 7억 톤 정도 배출하는 셈이니까 우리보다 많이 하는 거죠. 수소 생산하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수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뭐 기사인데요. 지난해 수소 투자는 오히려 줄었어요. 수소 생산을 위한 태양광 풍력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늘었죠. 그다음에 수전의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늘었고, 그린 수소를 활용하기 위한 기기 개발을 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늘었어요. 우리나라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위한, 그린 수소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이 늘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방향을 잘못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기사는 그 유럽 의회의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철강 1톤 생산하는데 수소 50kg 필요하는 걸로 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 4,200만 톤 수소 필요한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력은 100TWh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걸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해상풍력이 52GW가 필요해서 2030년도까지 5GW, 2040년도까지 얼마, 이렇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설비 투자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이 그레이 수소, 화석연료 소비하기 위해 가지고 안 가리고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포스코에서 이 철강 1톤 생산하는데 여기 90kg의 수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하고 좀 달라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나치게 많이 그 수소를 계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던 거고요. 유럽이 이제 최근에 뭐 핏4 55, 그러니까 30년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의 40% 55%로 상향을 했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은 65% 감축하기로 한 거고, 그러한 그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핏4 55인데 그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여기 나온 대로 제철 화학 시멘트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서 그린 수소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게 돼 있어요. 항상 화석연료 사용을 증가시키는 수소 사용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럽에서는 전력은 킬로와트-아워당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100g으로 정하는 규정이 불문율처럼 돼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규정이고, 그 다음에 수소 생산하는데 이산화탄소 발생은 3톤 이하여야 한다는 게 딱 정의돼 있어요. 그래서 그린 수소인지 뭐 그레이 수소인지 블루 수소인지 안 가려요, 사실은. 근데 화석연료를 가지고 수소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3톤 이하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사실상은 뭐 블루 수소를 유럽의 녹색 기술 블루책에 집어넣는 일이 정치적으로 발생하더라도 3톤 이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은 화석연료로 수소를 공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국의 철강 회사들이 2024년도, 25년도, 26년도부터 이미 재생에너지로 그린 철강 생산을 시작하겠다 하고 있고, 뭐 볼보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자기가 만드는 자동차도 그린 철강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포스코는 40년도나 되어야 그린 철강을 생산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러다가 포스코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 발자국 줄이는 일도 중요한 일이죠. 사실은 제철업이 8억 정도의 온실가스를 세계적으로 배출하면 시멘트도 한 6억 정도의 글로벌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서, 근데 다행히 세계 시멘트 협회에서도 50년도까지 배출 제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과감한 선언을 했죠. 근데 철강업은 수소하는 제철이라는 단일을 하는 솔루션이 있지만 시멘트는 단일한 솔루션이 없습니다. 복합적인 솔루션을 다 적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들어서서 미국이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2035년도까지 전력을 100% 청정 전력으로 만들겠다 하고 있고, 그리고 30년도까지는 청정 전력을 80%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6조 달러를 집행하겠다. 뭐 교통도, 건물도, 전력 인프라도 다 투자를 해서 경제성 있게 만들겠다. 대신 화석연료에 대한 각종 보조금들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 가고 있고, 유럽 가고 미국이 가고 있고,
또 그래서 중국도 선언하고 일본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년에 다소비 산업이 있어서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 하면 수출 못하고 우리 경제 피폐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수소 가격인데요. 그린 수소 아무리 가격 하락하더라도 화석연료 수소에 비해서 비쌀 수밖에 없어서 화석연료 수소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린 수소 사용 못하게 되니 제대로 감시 감독해야 된다.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외국 기관에서 각 나라의 수소 전략을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저감에는 그다지 연관을 안 두고 있고 재생에너지 통합하는 데도 별로 관심이 없고 성장에만 관계되고 있다. GDP 늘려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 동그라미 그림은 각국이 수소를 어디에 쓰느냐인 건데 산업 부분에 쓰는 거, 그 다음에 교통에 쓰는 거, 그 다음에 건물에 쓰는 거, 전력에 쓰는 거 있는데 이 건물에 쓰는 건 우리나라가 일본만 하는 일이죠. 사실은 아까 제가 수소 물성을 처음에 열심히 설명했던 것처럼 그런 핸디캡이 있어서 건물에 저온 열에 쓰는 거는 안 맞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빌딩이나 발전에 쓰는 것도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핸디캡이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좀 방향을 이제 턴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게 이제 독일의 아고라라는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에 쓰고 있는 그 자동차에 쓰는 거, 그 다음에 건물에 쓰는 거는 한마디로 이건 나쁜 생각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맞는 얘기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 제가 실은 거고. 이제 그린 수소를 강조합니다. 왜 그린 수소여야 되는가? 저 같은 얘기들을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실어 놓은 거고요.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린 수소가 필요하고 그 그린 수소의 용처도 전기화가 어려운 철강, 화학, 그 다음에 해운, 항공, 중공업 이런 데 제한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수송도 제한적인 특수한 용도에 필요한 거고 발전도 특수한 상황에서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처럼 기존의 내연기관하고 또는 기존의 전력하고 그냥 수소 쓰는 것이 진리요, 참이요, 이건 아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디언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 결론입니다. 수소는 자연상태 존재하지 않고 수소 생산에 투입된 에너지가 수소 소비를 얻는 에너지보다 큽니다. 화석연료에서 수소를 생산할 경우에는 화석연료 소비량만큼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CCS 기술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포집해서 저장할 방법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수소는 에너지 원천이 아닙니다. 단지 전기나 열 같은 전달자일 뿐이죠. 그리고 수소는 생산, 압축, 저장, 운반, 이용할 때 많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므로 꼭 필요한 곳에 불가피하게 써야 될 곳에만 사용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 수소 붐은 그린 수소를 통해서 탈탄소가 어려웠던 분야에 탈탄소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것도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시도인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화석연료 소비를 늘리는 그레이 수소는 이제 중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동차, 승용차 시장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사실 이거 자초자산만 늘리는 셈인데 출구 전략 모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몰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린 수소 생산하는 기술 개발하고 그린 수소를 산업에 잘 이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하는 데에 몰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모두 가능하게 하려면 결국 재생에너지를 싸고 경제적으로 많이 생산해야 이게 모든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소경제, 그린 수소경제도 재생에너지 생산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장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